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품고 있는 대자연. 어떤 동식물도 독점할 수 없는 자연은 조금씩 나눠 살아야 하는 모두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위대한 영장류라 불리는 인간은 때론 가장 해로운 이웃입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가 자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딱 뒤집어 놓으면 쓰레기잖아요. 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 얘기는 해요, 일단. 물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순환, 물질순환, 에너지 회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 쓰레기와의 슬기로운 공존은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 산업화로 인해 쓰레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지만 쓰레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난지도는 매립지라고 할 수 없고요. 쓰레기 투기장이었습니다. 매립을 한 일이 없거든요. 그냥 갖다 버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뭐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죽은 동물 시체부터 시작해서 음식 쓰레기, 뭐 심지어는 뭐 폐차, 자동차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냄새가 지독했고요. 파리, 뭐 쥐, 뭐 그냥 떨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게 더러운 곳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92년 2월 문을 연 수도권 매립지는 쓰레기 투기 시대와의 작별을 의미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쓰레기가 관리되는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수도권 매립지는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매립지, 즉 우리나라에서 매립지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1994년 12월 31일에 쓰레기를 공짜로 배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라고 하면서 골목이 쓰레기 산이 됐잖아요. 다들 쓰레기, 소파부터 시작해서 다 갖다 버릴 수 있는 거 싹 다 골목에 갖다 버리면서 쓰레기 산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공포였던 거죠. 쓰레기도 돈 내야 된다더라. 새로운 쓰레기 버리는 법에 적응하기까지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종량제와 재활용 분리배출은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하면서 이제 재활용하고 이제 분류를 해야 되니까 재활용 정책이 정착되기도 하고 쓰레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가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쓰레기가 확 줄었거든요. 서울 사람이 한 3kg 버리던 게 1kg로 딱 줄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의 변곡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재활용이나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은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을 최대한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쓰레기와 자연의 공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작은 돌섬 매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서식지입니다. 저어새가 살기에 최적의 자연 환경인 이곳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여의도 5.5배 크기인 수도권 매립지에는 생태공원인 야생화단지와 매립이 종료된 1매립장과 2매립장, 그리고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3매립장이 있습니다. 통합 개량되는 매립지의 첫 관문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 지역, 반입량이 확인돼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폐기물엔 직매립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중간 처리를 거치고 남은 부산물도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만 하루 5,000톤, 건설 폐기물은 하루 7,000톤이 매립되는데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리돼 매립됩니다. 생활 폐기물하고 건설 폐기물 분리 매립하면은 메탄가스라든지 고농도의 침수수가 좀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분리 매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장에서 방금 들어온 폐기물 외에 다른 쓰레기는 보이지 않는데요. 쓰레기가 들어온 지 5시간이 지나기 전에 20cm 이상의 두께로 흙을 덮습니다. 폐기물을 복토를 안 하고 장기간 노출하게 되면은 악취뿐만 아니라 노출에 따라서 병충해라든지 그런 환경적으로 악영향들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일 복토는 꼭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서 좀. 이곳에선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매립장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합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립장의 여러 곳에서 대기 측정을 하죠. 산매립장의 대기 중 시료를 이제 채집을 해서요. 그래서 목화 박쥐하고 그리고 암모니아 그리고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료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취 동수가 높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매립가스에 악취를 일으키는 주요 성분입니다. 검사 결과 제3매립장의 대기에서 황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고 암모니아의 농도는 약 60ppb가 측정됐습니다. 법적 기준치의 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대기 중에 있는 농도고 이게 저희가 산매립지에서 채취한 농도입니다. 크게 좀 큰 변화는 차이는 없고 이 정도의 차이면은 저희가 암모니아 농도는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분리 매립하기 전과 비교해보면 악취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황화수소는 약 80분의 1, 암모니아는 약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분리 매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매립가스 자체의 황화수소 농도 자체가 2배 이상 낮아졌습니다. 매립장 내에 있는 매립가스도 이제 포집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매립장 표면으로 발산되는 양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3매립장에서 멀지 않은 골프장. 넓은 숲이 펼쳐져 있어 새들에게 최고의 서식지입니다. 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지만 이 골프장은 예약을 잡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특히 가까운 곳에 사는 지역 주민이 많이 찾습니다. 분단 살면서 많은 혜택도 받고 또 편안하고 이동거리도 짧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 골프장이 생기면서부터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수목들이 모두 자라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 그 워터 해저드 같은 데에도 많은 친환경적인 동물들도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우리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곳은 92년부터 약 8년간 사용된 매립장이었습니다. 매립이 종료된 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선
이곳의 생태를 복원했고 떠났던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곳의 생태 복원을 맡았던 강성칠 처장.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서 사는 각종 동물과 식물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동안의 생태계의 변화를 계속해서 기록해왔습니다. 지금 뭐 주변을 보시면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허허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서부터 매년 그 100만 그루 나무 심기, 그래서 1000만 그루 목표로다가 대대적으로 다 나무를 심기를 시작을 했죠. 나무 심기만큼 중요한 건 연못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연못 하나가 주변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연못 같은 경우는 이게 소 생물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못을 만들어 놓으면 물을 담아 놓으면 밑에 이제 수소, 곤충들이 살고, 그러므로 해서 잠자리들이 찾아오고 또 물새들이 찾아오고, 이런 이제 그 자연 생태계를 좀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9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숲, 야생화 단지. 사시사철 다양한 야생화가 피는 이곳도 수도권 매립지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쓰레기를 쌓아두는 곳이었습니다. 90년대까지 생활 폐기물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연탄재를 쌓아두는 적치장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수도권 매립지 중에서도 이 지역이 이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를 공원을 만들었고, 이곳에 이제 봄과 가을에 야생화 축제라든지 국화 축제 이런 거를 위해서 여기에 이제 개방을 하고 있어요. 소임을 다한 쓰레기 시설은 다시 주민의 쉼터가 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곳곳에 심을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온실에선 쓰레기로 만든 자원으로 난방을 사용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인데요. 지난 18년 동안 이곳의 녹색숲 조성 사업으로 39만 명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주말에는 격주로 하고 거의 매일 한다고 봐야죠. 이 주민들이 협력해서 했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뿌듯하죠. 지금 이곳에선 다음 계절에 심을 야생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쓰레기 매립도 계속될 겁니다. 쓰레기 매립과 동시에 이제 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공원을 만들므로 해서 공원 속에 매립지가 되는 거죠. 뭐 매립지 속에 그 공원이 아니고 커다란 공원 속에 아주 작은 그러한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휴식도 취하고 놀기도 하고 공원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봅니다.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8년여.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쓰레기 문제는 다양성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든 어떤 기업들이든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 처리에 나오는 것들도 매립되는 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추가적인 노력은 계속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매립장의 좀 친환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큼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환경 문제는 기술의 문제로 많이 오인을 합니다. 대부분의 환경 문제에 차지하는 부분들은 관심과 투자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 사회가 감당할 정도의 그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테고, 그만큼 또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겠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 이제 우리 사회도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폐기물 관리의 시대가 움트기 시작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쓰레기와의 공존을 꿈꾸고 있습니다.